지금부터 해운대구의 제273회 임시회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하는 경의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부의장님의 교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해운대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6월 정례회 이후 2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여름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청주 지하차도 침수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어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동안 비상근무 등으로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39만 국민들의 기대 속에서 제9대 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굳은 각오를 다졌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이 지나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앞으로도 지난 의정활동과 같이 언제나 국민 곁에서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활기찬 해운대를 만들어가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들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1회 추경 예산 대비 374억 원이 증가한 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계 운영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지하철역 도심 변화가 그리고 동네 산책로 등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흉악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흉악범죄 강력 대응,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만 우리 구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4절기인 처서도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태풍과 비도 많고 폭염 기간도 길어서 지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만 조금만 더 힘내시고 모두들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 임시회 개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해운대구 의회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입니다. 제273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와 관련하여 8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임시 집회 요구가 있어 의회 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 협의 후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먼저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안건입니다. 김미희 의원, 최은영 의원, 서창우 의원, 김성군 의원, 박지혜 의원, 나근호 의원, 송민우 의원, 박기윤 의원 등 각각 대표 발의로 10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김성군 의원, 유점자 의원 대표 발의로 2건의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원영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활동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동의안 등 21건이 제출되어 소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 관련해서 김미희 의원, 이상권 의원, 나근호 의원, 서창우 의원 등으로부터 발언 신청서 및 철회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백철 의원, 김성근 의원으로부터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5일 인사에 대한 간부 소개를 구청장님께서 직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273회 임시회를 맞아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은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5일자로 부산시 신공항 추진본부장에서 우리 구로 부임해온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춘 박동석 부구청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구청장님의 해운대구 전입을 축하드립니다. 근무하시는 동안 해운대구 발전에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번 회기에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지혜 의원, 송민우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3회 임시회 회기를 8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13일간 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집합건축물 대장 전유부 분할 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영수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백철 부회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분할 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분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우3동 대우마리나 1차 상가 1개실이 123개실로 지분 쪼개기 된 전유부 분할 결정 처리에 대한 여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하여 2023년 4월 18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8월 28일 제5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해운대구청은 전유부 분할 신청 성인 시 집합건물법 제1조 2를 위반하였으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시정조치를 통해 분할 신청을 사후적으로 허용한 것 또한 명확한 위법이며 공무원들의 관행적인 업무 행태에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의회는 수사권, 자체 공무원 징계권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며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에 대한 자체 감사 실시 또한 단체장의 권한이므로 집행부는 그 당연한 조치를 실시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개요, 조사 내용 등은 미리 배부한 유인물로 가름하고 주요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무의 결정 권한을 배분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정결처리 규칙을 전면 개정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소송 분쟁 가능성이 높은 업무 처리에 대해 제도적으로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고 업무 처리 중요성을 판단해 부서장 또는 상급자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행정 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각종 갈등 유발이 예상되는 이인 허가나 승인 등에 대해 철저히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행정예고제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자문위원이 제시한 관계법령 개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건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비록 우리 조사특위는 활동을 종료하지만 조사특위에서 제기된 의혹과 문제들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영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합건축물 대장 전유부 분할 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회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회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제273회 임시회 운영으로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 의장님과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769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1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8,338억 7,404만 9천원보다 373억 6,475만 8천원이 증가한 8,712억 3,880만 7천원으로 4.48%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8,593억 48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19억 3,832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8,221억 2,134만 3천원보다 371억 7,914만 4천원이 증가한 8,593억 48만 7천원입니다. 증감액을 구분해서 보면 지방세가 205억 3,300만원 감소하였고 세수입 92억 8,018만 4천원, 지방교부세 36억 370만원, 조정교부금이 136억 3,892만 6천원, 국시비 보조금이 130억 3,854만 3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81억 5,079만 1천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경비는 15억 1,308만 1천원이 증가한 1,035억 458만 4천원이고 재무활동비는 82억 4,588만 4천원이 증가한 367억 82만원, 정책사업은 274억 2,017만 9천원이 증가한 7,190억 9,50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13억 4,823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5억 9,249만 5천원 증가, 교육 분야에서 1억 7,760만원 증가,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46억 1,252만 7천원, 환경 분야에서 12억 1,717만 3천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168억 4,651만 3천원, 보건 분야에서 4억 9,689만 2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10억 760만 3천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1억 8,759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89억 590만 7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41억 7,063만 5천원이 각각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세출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정책사업은 274억 2,017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국비가 126억 6,814만 5천원, 시비가 61억 7,661만 4천원, 구비가 85억 7,542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사업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8,561만 4천원이 증가한 119억 3,832만원이고 세외 수입에서 1억 8,561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 경비는 2,090만 9천 원이 증가한 4억 9,82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2억 7,937만 7천 원 편성, 정책사업은 1억 6,470만 5천 원이 증가한 111억 6,068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은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억 6,470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회계별 세입 세출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공유재산 사용료와 주차장 요금 수입을 반영을 해서 1억 8,56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공영주차장 관리 인건비, 반여이동 제1공영주차장 안전시설 설치비 등을 반영해서 1억 8,56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70호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책자 1페이지 기금 규모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금을 감액하고 기타 지출로 편성해서 총 규모는 변동 없이 1,207억 1,344만 4천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예치금을 감액하고 기타 지출로 편성해서 정감 내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수입 부분은 변동이 없고 지출 부분에 예치금 100억 원 감소, 기타 지출 100억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최명진 의원, 원영숙 의원, 유점자 의원, 최은영 의원, 서창우 의원, 나근호 의원, 김성군 의원, 김미희 의원 이상 8명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전한 방류는 없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 및 안전한 수산물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들 국민 여러분,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성군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해운대 구민과 전 세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핵 오염수 방류를 즉각 중단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안전한 방류는 없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 및 안전한 수산물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자국민과 주변국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기어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였다. 육상 보관이나 고체화 등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도 일본은 오염수를 가장 저렴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국제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내었다. 중국과 홍콩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발동시켜 자국민을 보호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 영상까지 제작하였다. 국민의 안전과 어민의 생계를 책임지겠다던 정부는 어디로 갔는가?
과학이 지켜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설득하려 하지만 어느 수산시장은 매출이 50% 이상 급감했다. 또 다른 수산물 축제 현장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한다. 매출 급감과 증가는 각각 현상만 두고 보면 상반된 결과지만 원인은 같다. 간곡한 정부의 설득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 정부의 계획을 신뢰한다며 지난 7월 4일 발표한 최종 보고서는 도쿄전력이 보고하고 요청한 범위 안에서만 그 내용을 평가했다. 최소 30년 134만 톤에 달하는 방사성 오염수가 농축되었을 때의 영향을 평가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오염수를 처리하고 방출했으므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핵오염수는 되돌릴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해운대구 지역경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를 동력 삼아 관광업, 수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같은 이유로 큰 위기에 빠질 위험에 놓여 있다. 이에 해운대구에는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고 침체 위기의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해운대구에는 장기적 생태계 영향조사를 배제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국제법 위반 위험을 일본 정부에 분명히 하고 지금이라도 오염수 방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해운대구에는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압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 보전 대책을 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해운대구에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과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바다를 위하여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접 국가와의 충분하고 긴밀한 협의 아래 핵오염수 처리 방식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 여러분께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방류는 없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 및 안전한 수산물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김성근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서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 속기에 남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짧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서창우 의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방류 문제의 현실적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게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 처리수로 명명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IAEA에서는 공식 용어이기에 국민의힘은 오염 처리수로 명명하겠습니다. 과학적 근거에서 지금 현재 오염 처리수가 방류 후 검증 단계이지만 알프스로 정화되어 나가기에 지금은 어떤 방사성 물질도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학적 근거의 바탕에서 오염 처리수 문제로 접근하여 수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운대구 의회 차원에서 논란을 잠재우기를 바라면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은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 기회를 주신 김백철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좌이동, 중이동, 송정동 더불어민주당 최은영 의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시작되면서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에 대한 찬반이 격렬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80% 이상이 안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무엇보다 우리 국민에게 눈꽃만큼의 이득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해 살펴보면 일본의 해양 방류 대응 예산이 올해보다 2,080억이 늘어난 7,319억이 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30년간 혹은 100년이 될지도 모르는 동안 우리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할 세금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 사용될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것을 과연 국민이 용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일본에게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대목입니다. 정부는 그리고 부산시는 괴담이라는 말로 괴담을 퍼뜨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챙기기 위해 지금이라도 당장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여야를 떠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나가는 정치인의 기본 자세임을 견지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2021년 박형준 시장의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성명서를 낭독하면서 지금이라도 부산시는 갈팡질팡 입장 번복을 철회하고 즉각 반대 입장을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성명서 1. 부산광역시는 대한민국 최대의 해양 도시로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2. 부산광역시는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장 가까운 도시로서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이 부산 시민의 안전과 해양 환경, 수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깊게 우려한다. 3. 부산광역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처리 방법에 대하여 주변 국가들과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4. 부산광역시는 부산 시민과 미래 세대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에 대해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시민,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2021년 4월 14일 350만 부산 시민을 대표하여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예, 이상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두 분 발언 잘 들었습니다. 본 내용은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 분의 발언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이 있었으므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및 제51조에 따라 표결을 실시고자 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전한 방류는 없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 및 안전한 수산물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 직원 카운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의사팀 직원 카운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의원 9명, 반대 의원 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전한 방류는 없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 및 안전한 수산물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청사포 1원 해양보호구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정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포 1원 해양보호구역 지정 촉구 결의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 구민 여러분, 그리고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회장님을 비롯한 동료원 여러분, 국민의힘 유전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산업활동과 해양오염으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청사포 1원 해역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 보존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청사포 1원 해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조속히 그리고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청사포 1원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촉구 결의안. 빨간 산호초가 가득했다. 묽은 해산물도 널려 있었다. 해초가 줄어들어 예전 같진 않지만 청사포는 아름답고 깨끗한 바다였다. 청사포에서 태어나 수십 년간 오목가살이 떴고 전복다면 산 해운대구 청사어촌계 김형숙 해녀가 부산 일보의 기획보도에서 청사포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다. 이처럼 청사포 1원 해역은 30년 전만 해도 산호가 많았으며 그 아름다운 해안선과 풍부한 자연 생태계로 유명하여 지금까지도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산업 활동과 해양 오염으로 인해 청사포 1원 해역의 해양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푸른 모래, 산호초가 유명했던 청사포는 바닷속 바닥이 하얗게 변하는 벽화 현상 탓에 해양 생태계는 파괴되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이 떠안고 있다.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해양 생태계의 유지와 회복을 위해서는 청사포 1원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해양보호구역이란 습지보존법 제8조 해양생태계의 보존관리 및 보존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해역으로 해당 구역 내에서는 해양환경보존과 관련된 규제 및 조치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작년 기준 전국 34개소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해양생태계의 보존 및 관리에 힘쓰고 있다. 청사포 1원 해역의 생태학적 중요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청사포 1원 해역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해운대구에는 청사포 1원 해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선언한다. 하나,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청사포 1원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 지원하라. 하나, 청사포 1원 해역의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필요한 규제와 지침을 시행하며 불법 어업 및 환경 파괴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라. 하나, 관련 기관 및 단체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청사포 1원 해역 내 환경 모니터링 및 조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고 생태 관광 및
연구 활동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다각화하고 활성화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8월 31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유증자원회 18명. 의원 여러분께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증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로 가겠습니다. 청사포 1원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유증자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11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운대 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미희 의원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해 여름 견뎌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불어 긴 장마와 태풍 대비에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국가적으로는 오송 지하도 참사, 고 최수근 상병의 죽음, 잼버리 파행을 겪으며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2023년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과연 국가가 존재하는지 의문이 드는 날들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아픔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에 관해 무너진 정부 시스템을 보며 저는 오늘 해운대구 위기관리 시스템 중 미등록 아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을 유기한 여성들이 지난 6, 7월 연이어 구속되었다는 기사를 보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아픔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축복받아 마땅한 한 생명이 쓰레기 봉투 속에서 발견된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지난 8년간의 전수조사에 나섰더니 의료 기록만 있고 출생 등록을 되지 않은 신생아가 2,12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중 249명이 이미 사망했으며 행정력과 경찰력을 동시에 투입되어 소재지를 파악 중인 출생 미등록 아동만 해도 814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아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확인해 보았더니 경찰이 찾고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 814명 중 불행하게도 해운대구 신생아도 2명이 있었습니다. 숫자의 적고 많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산하제한 정책을 펴고 남아선호사상이 지금보다 뿌리 깊던 1970년대에나 가능한 것 같았던 유령 아동이 반세기를 넘은 2023년에도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출산율 0.78명을 기록하는 세계 최저출산 국가이면서 이렇게 어렵게 태어난 아이들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모두 119명의 아이가 태어나 출생 등록을 마쳤습니다. 한 아이의 탄생은 그 가족의 무한한 행복인과 동시에 우리 공동체 모두에 대한 축복입니다. 유령아동 문제는 해당 부모의 도덕적, 정신적 잘못에서만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한 사람을 낳고 키우고 책임져야 하는 사회 시스템의 부재와 부실과 근본 원인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고 의무자인 부모 대신 아동의 출생 신고도 할 수 있고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지자체의 역할과 의무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여 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해운대구는 친생 부모가 아동의 출생을 신고하지 않아 출생 등록에서 누락된 아동을 빈틈없이 파악할 수 있는 공적 체계를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원하지 않은 출산을 하게 된 여성이 사회적 고립감 또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하고 아동을 출생, 신고할 수 있도록 복지 행정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셋째, 각 동, 통장,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등 가용 인력과 연계하여 출생 미등록 아동을 포함한 위기 가구가 신속히 발견될 수 있도록 현행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의 기본 책무라 할 수 있는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해운대구가 화려한 겉모습만이 아닌 주민생활 깊숙한 곳에서 위기 가구와 사회적 약자들에게 소홀함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운대구는 법에서 정한 지자체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를 촉구하면서 끝으로 2명의 아이들 소재지가 하루빨리 확인되어 해운대구에서 출생 등록된 아동으로서 마땅한 권리와 혜택을 누리기를 바라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장내에 벽에 있는 시계가 1분 조금 더 빠르게 많이 좀 측정되어 있습니다. 뒤에 그 5분 발언하시는 이상곤 의원과 서창 의원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의장석에는 시간이 제대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시계에 1분만 조금 빨리 되고 있다는 걸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이상곤 의원입니다. 여행은 머무는 시간을 떠나 머무는 곳이 어딜지 몰라도 항상 즐겁고 많은 추억을 안겨줍니다. 요즘은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머무는 공간에 많은 애정과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7월 중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구에 접목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전북 전주시로 비교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이 비교시찰을 통해서 얻은 내용 중에 해운대구만의 정책이 될 수 있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년 국민여행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한 해 동안 여행 경험률을 94.2%이고 여행 횟수는 2억 8,372만 회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5세 이상 1인 평균 여행 횟수는 6.2회, 여행 일수는 9.7로 나타났고 여행을 갔을 때 그 지역에서 머무는 기간은 이틀 정도입니다. 해당 여행지를 방문한 이유는 볼거리가 1순위고 여행지 지명도가 2순위 나타났으며 여행 정보를 얻는 방법은 과거 방문 경험이 있는 것이 1순위, 주민인의 추천이 2순위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빼놓지 않고 방문한 곳 중 하나가 저희 해운대입니다. 이런 해운대만의 관광 정책, 해운대만의 특색 있는 관광의 트렌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주하면 떠오르는 관광지는 한옥마을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는 한옥마을 이외에도 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주시는 전주에서 만나는 색다른 작은 도서관이라는 테마로 10여 개의 특색 있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중에서 세 곳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관심 깊게
눈여겨본 인상 깊은 도서관은 바로 첫 마중길 여행자 도서관이었습니다. 이곳은 전주역에서 나오자마자 만나는 도로 위의 도서관으로 전주 여행의 시작과 끝인 첫 마중길에서 만나는 예술이 숨쉬는 도서관이라는 컨셉으로 여행의 시작을 도서관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단지 컨테이너 몇 개를 옮겨놓고 빨간색으로 도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걷게 만들기 위한 장치이고 여행객들을 위한 도서관인 만큼 여행과 미술, 영화 등 예술과 관련된 책 등으로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또 이곳은 여행자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으며 한 칸에는 여행자들이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스케치북 프로젝트를 통해 그림, 글, 콜라주 등으로 한 권의 아트북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도서관을 보면서 해운대구 여행의 시작점은 어디일까? 라는 물음표를 올랐습니다. 그 대안을 저는 고민하여 구 해운대역 한 곳이 적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곳을 해운대구를 방문한 여행자들이 기억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보존하고 기록을 통해 기억들을 다시 바라보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해운대만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오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도록 그리고 왔을 때 제대로 관광 해운대를 설명할 수 있는 안내소는 있습니까? 저희 해운대구의 이런 첫 마중길 여행자 도서관을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창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백철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성수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서창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하여 해운대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도심생활 건네 맨발 산책로 조성을 제안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한 2022년 지역 건강 통계에 따르면 94.1%의 지역에서 전년 대비 걷기 실천율이 증가하였으며 9년 전과 비교하면 모든 시도에서 걷기 실천율이 증가하였습니다. 문체부의 국민생활체육조사 중 10대 남성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걷기를 1순위로 꼽을 만큼 걷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활동입니다. 지난 7월 10일 방영된 KBS 생로병사의 비밀 맨발로 걸으면 생기는 일 방영에 맨발 걷기의 질병 치유 효과가 소개된 후 이제는 맨발로 걷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등산로와 바닷가, 심지어 우리탄으로 덮인 공원 산책로에서도 맨발로 걷는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어싱이라고 하는 맨발 걷기는 맨발로 흙 그대로의 땅에 접촉하여야 합니다. 맨발로 흙을 밟으면 땅의 엄전화에 의해 몸에 쌓인 활성산소가 제거되고 길 위의 돌과 나뭇가지 등 자연 재료가 발바닥에 분포한 반사구를 지압하여 각 신체 기관의 기능이 향상되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킵니다. 맨발 걷기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암, 고혈압, 당뇨 등 질병에서 벗어나고 이를 경험한 사례가 유튜브와 SNS 등으로 매우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에 걸쳐 수많은 맨발 걷기 동호회가 결성되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비로 항토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한 대전광역시의 사례도 있습니다. 맨발 걷기가 제대로 작용하려면 자연 그대로의 흙길을 걸어야 하므로 주거지 가까운 곳에 흙길이나 항토길을 조성하고 가벼운 세족시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산에 개통된 도로는 98%가 부도채로 덮여 있어 도심 속의 주민은 태초부터 내려온 맨 땅을 밟을 권리, 접지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해운대구는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을까요? 반여동 초록공원과 연접한 반여휴 여가녹지가 조성되면 150m의 항토길이 조성된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지만 대부분의 공원 산책로 정비 사업은 여전히 야자매트와 탄성 포장 위주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접지권을 회복하기 위한 전국 지자체의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1조권 조만큼처럼 접지권도 법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시민으로부터 시작되어 이제는 국회의 관련법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전북 전주시를 필두로 13개 지자체의 조례가 제정되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일은 지자체의 책임이자 주력 사업이라는 관념 아래 민간 모두 맨발 벗고 나선 결과일 것입니다. 체력은 곧 국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국민의 건강이 해운대구의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해운대 구민 누구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맨발 걷기를 실천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 건내 안전한 맨발 산책로와 세족시설이 필요합니다. 해운대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맨발 벗고 나서는 해운대구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